예, 창업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관이 명관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부관만 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7시까지 달려야 되잖아요. 원하는 녀석인데,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가볍고 집중할 수 있게 좀 재미나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나온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잠깐. 우리 냅킨 아이디어 작성하셨죠? 네. 냅킨 아이디어. 이렇게 같은 팀이시고, 그죠? 두 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새로 오신 거. 그러면은, 같은 팀이 아니고, 팀이 하나가 더 넣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첫 시간에 여러분 4차 산업과 창업 트렌드 하면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나 찾으셨잖아요. 찾을 때 우리 규칙을 알려드렸어요. 기존 제품을 먼저 명시하고 이 기존 제품이 난 경쟁 제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기존 제품을 대체하려면 우리께 선택받으려면 고객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다면 기존 제품이 제공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가치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 그죠? 그걸 제공하는 목표 고객도 설정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목표 고객을 위한 제품 서비스 카테고리 이렇게 딱 명시 이제 빨간색에다가 채우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순두부찌개? 네. 이건 딴거 적은 팀 이름이 안 정해서. 그럼 조준영님이시죠? 네. 조준영님은 냅킨 아이디어 어떻게 정하셨나요? 저렇게 읽어요. 예. 우리 새로 보신 선생님도 여기 성함 이렇게 삼각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충 있다. 네. 기존 애견 샴푸와는 다르게 네. 무해한 먹어도 무해한 난리 쓰는 애완견을 갖고 있는 견주들을 위한 샴푸 서비스. 어렵죠? 네. 요거를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창업이라는 것 자체를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해보신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정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목표 고객이 견주인데, 네. 걔들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먹는? 먹어도 되는? 네, 무해요. 무해요? 그게 뭐죠? 샴푸. 네. 씻길 때 얘네들이 입에 들어가도 네. 막 할짝할짝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저는 오해했어요. 저는 먹는 샴푸라고 오해했어요. 엄청난 거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근데 먹어도 무해한. 그랬을 때, 그렇게 좀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가치가 뭐냐면은, 이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면, 먹어도 무해한 건 뭐냐면, 기능. 그쵸? 먹어도 무해하는 기능. 근데 먹어도 무해했을 때,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뭐예요? 걱정 없이 그건 뭐예요, 그거. 염려를 줄일 수 있는.
샴푸 행위를 할 때 엄청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시간도 더 들잖아. 에이, 이거 하자하자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고생이라든지 노동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최종 혜택인 거예요, 이게. 그게 고객 혜택이고, 먹어도 무해한 건 뭐예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능과 혜택을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최종 목표로 가야 되는 거는 혜택을 목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능들로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쵸? 먹어도 되는 샴푸 외에도 다른 기능으로도 샴푸 행위를 할 때 편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다? 개들을 씻길 때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씻길 수 있는 게 최종 도착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자체 먹어도 되는 샴푸 쪽으로 쭉 가버리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 그리고 나중에 통계도 돌려보고 사람들 설문도 돌려보고 인터뷰도 하고 빅데이터 분석했더니 사람들이 그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 그걸 사서 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몇 년, 한 1, 2년 고생하고 안 팔리는 아이템 만들고 끝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종 고객 혜택이 무엇인지를 착각하시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맥힌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저기 오세라님은 혹시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적은 게 없어서. 아, 적은 게 없으세요? 알겠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름 방향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팀빌딩 하셨고 팀은 제가 보니까 1인 기업들이시네. 예. 그래서 사업 전략 요것도 내용을 들으시고, 자, 요거 하셨죠, 요거. 네. 스왓 전략 워크샵. 스왓 전략 워크샵을 보면은 제가 요 폼에서는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제 관점에서 다시 설명 좀 드리자면, 이 내부 환경은 즉 작아진다는 거, 작아진다. 맞죠? 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근데 이걸 진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다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데 1년은 버틸 수 있겠다. 내가 2년은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내가 창업을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내가 좀 버틸 수 있겠다. 그런 시기적인 것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어느 정도 규모로는 내가 1년 차에 할 수 있겠다. 2년 차에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판단하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내부 환경 기술 브랜드 인력 작은 네트워크잖아요. 그 강점, 약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초기 창업이라서 아직은 자금 부족하죠. 네트워크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그랬을 때 창업을 시작하고 당일 연도에 갑자기 막 유통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할 수 있겠어요? 제품도 개발 안 됐는데? 안 되죠. 2년 차는 어떨까? 1년 차에 우여곡절 만들었어요. 2년 차에는 유통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2년 차에 만약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유통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캐시카우 다른 수익 모델로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하든가 아니면 투자를 좀 받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자금을 좀 끌어오든가 정부 지원을 받든가 이제 그런 게 돼야지 꼭 유통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년차, 2년차 사업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점, 약점에서. 이해되시죠? 그럼 외부 환경은 뭘까요, 외부 환경? 잠깐. 그랬을 때, 자, 내부 환경 다시 돌아올게요. 내부 환경에서, 우리 오세라님은 내부 환경 강점, 약점 어떻게 적었습니까? 외부요? 내부 환경, 강점, 약점.
내부 강점은 식물을 키우던 경험 스토리랑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이라서. 부모님 적극적이죠. 그리고 노동제 출신 인적 자원 3명. 예? 인적 자원. 인적 자원 3명?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 약점. 약점은 네트워크 부족이라고 썼어. 예. 자금은 빵빵하신가 봐요. 아까 제가 같이 할 사람 3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3명이니까 인건비 얼마 필요할까요? 연봉 얼마 맞출까? 그래도 좀 처음 2,500에 맞출까요? 그럼 이제 7,500이죠. 7,500. 그리고 그분들 4대보험 뭐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정성으로 한다고 쳤을 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사무실도 얻어야 되잖아.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본격적으로 한다 치면은 한 1억 정도 필요하겠네. 안 그래? 근데 그 1억이 지금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자금적인 부분도 명확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1년 동안은 이 창업에 몰입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2년 차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갈 수 있는지를 작아진다는 거. 이게 약간 뭐 성격 테스트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저의 강점은요, 좀 성실하고, 근데 약점은 뭐 가끔 깜빡깜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통렬한 자가진단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됐어요. 여기서 정리가 됐다 참.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외부 환경에서는 트렌드, 모멘텀, 제도 및 규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기회는 뭘로 잡으셨나요? 조준영님은? 한번 잠시만요. 반려견 키우는 과정이 증가했고, 코비드19로 인한 애완견과의 시간이 증가했고, 코비드19로 인한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8.7% 상승했어. 좋습니다. 예. 통계까지. 이거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가지 못한 사회적 제도 부족에 의한 부작용과 반려견보다 반려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라 물품 제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어서 물건들에 대한 신뢰감이 제일 낮은 게 위협이에요. 좋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데, 너가 트렌드하고 뜨면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다 같이 특별같이 달려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포착한 기회는 요거고, 요거를 잘 이용해보면 되겠다. 여기 위협 부분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여기 차고 넘어가네. 현재의 강점, 약점 가지고. 근데 꼭 현재의 필요는 없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내가 그때 사업 1년 정도 했을 때는 정부적으로 얼마 정도 확보하고, 사람들도 뭐 이런저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서 이 강점, 약점을 채웠을 때는 앞으로 1년까지는 내가 보고 채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3년 후에 지금 당장 확보 안 되고 1년 후에도 확보 안 되는 한참 더 확보할 만한 그런 얘기, 소설 같은 얘기들은 쓰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 내부 환경의 영향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고 이런 위협을 극복하거나 피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산업 업종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겠다. 자, 조준영이 산업 업종 어디? 반려동물 시장. 무엇으로? 무해한 샴푸를 발달한 온라인 매장으로 유통하는 것을. 좋습니다. 어떻게 시전됩니까? 차별화 우위랑 무해하니까 차별화 우위하고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유튜브나 SNS에서 인기를 얻게 해서 제품을 홍보한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근데, 좋습니다. 그런데, 요 단계까지는, 뭘 좀 비우셔야 되냐면, 내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일단 비워놔야 돼. 이 단계까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게 검증이 됐다, 안 됐다? 검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라고 하는 게, 먹어도 무해한 샴푸잖아요. 그죠? 네. 근데 먹어도 무해한 샴푸가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먹어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한 대충 요 정도의 기회가 있겠다. 반려견에 관심이 많네? 반려견 쪽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네? 그럼 어쨌든 반려견 이쪽으로 뭔가 만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만 결론 내시는 게 사실 좋아요. 여기서 막 답을 내리면 안 돼, 벌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뒤에 과정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 난 반려견, 먹어도 되는 반려견 샴푸를 이미 정해놨어. 근데 뒤에 과정들은 뭐라 했어요? 그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수요가 있는지 온라인 키워드 분석 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이버 키워드 스테이션도 하셨나? 빅데이터 다 보셨어요? 그 BC카드 통계만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가면. 그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왜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 시장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 답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걸 조사를 돌리면 끼워 맞추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단계까지는 일단 반려견 쪽으로 한번 가보자. 요 정도까지만 답을 내려도 충분하다. 되셨죠? 왜냐면, 어제 오늘 과정에서 답을 절대 못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는 앞으로 창업 현장에 가셔서 내 사고를 정리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프레임워크를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돌아가서 활용하실 걸 감안해서 그런 걸 자꾸 지적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그럼 수학 전략 캔버스 채웠어요. 수학 전략 캔버스를 채우고 대충 이런 전략을 가겠다. 애완견 산업 시장에서 애완견 제품을 만들어서 좀 차별화 우위 전략을 가보겠다. 자, 그러면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 여러분들도 조사를 해보셨잖아요. 그죠? 현장 조사가 있고, 온라인 조사 있고, 현장 조사는 못하니까 나중에 하셔야겠죠. 그죠? 이 현장 조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온라인 조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나름 답을 내리셨죠? 이렇게 키워드들이 뽑아져 나오셨네. 키워드 분석까지 가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분석을 하셨을 때 앞에 우리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특히 이제 이 검색어 트렌드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자기가 생각이 많이 틀렸다는 걸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녹차 같은 거는 언제 사람들이 홍차 막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언제 많이 살까요? 라고 할 때, 저도 언젠지 까먹었는데, 그 홍차 만드시는 분이 자신있게 어느 계절에 많이 먹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창업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도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저 한번 검색해서 보시라고 했어요. 그때 완전히 다른 계절이야. 완전히 다른 계절을 타겟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데이터상으로 벌어지는 거랑 자기가 판단을 생각했던 것들을 차이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연령대는 모르겠어요. 요 네이버 통계에서 나오는 주요 구매층 연령대는 사실은 온라인 그 쇼핑 연령의 특성상 항상 30, 40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특정 제품으로 간다? 그럼 20, 30대. 30대는 꼭 껴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전체 시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령은 좀 그러한데, 근데 검색 트렌드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높다. 가장 구매 시기가 높은 시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좋은데, 우리 조준영 씨는 구매 시기가 언제를 의미있게 나오던가요? 애완견 그 샴푸 관련해서? 그건 보지 않은. 그거 안 하셨네요? 네. 검색량만 나와서. 꼭 해보십시오. 검색어 샴푸 해서 언제 검색 수요가 가장 높게 뜨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0부터 100 있잖아요. 이게 검색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수치. 그거 참고하시고, 양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그죠? 구글 트렌드로도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썸 트렌드 분석해보셨어요? 썸 트렌드? 썸 트렌드 분석하셨죠? 썸 트렌드 분석했더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필터링, 내 검색하고 싶은 거 필터링 적용하고, 이게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좀 바뀌긴 했어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연관어가 이렇게 뜬다. 상조회사로 검색했을 때, 필터를 이렇게 적용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쭉 뜨는데, 상조회사의 연관 검색어가 가장 높은 게 이제 상조, 그 다음에 상품, 장례식장 이렇게 쭉 있다. 그 다음에 감성어가, 감성어. 사람들이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글을 남겼을 때, 그들이 썼던 글 중에서 감성 관련한 언어들을 쭉 추출해서 봤더니, 중립이 많죠. 중립이 제일 많아요. 다양한 서론 높다 높다 제외하다. 긍정이 만족스러운 좋은 도움 안전하다. 근데 부정이 톡 하고 튀네. 부당.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긍정은 뭐냐면 기존 업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기존 업체가 충족시켜주고 있는 부분들. 기존 업체 충족시켜주고 있는 부분. 빨간색은 뭐예요? 기존 업체가 또한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성어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불만족 요인을 이런 불만들이 있으시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경쟁업체가 아직도 이거를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네. 이거를 내가 해결하면 어떨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부담이 있는데 그럼 부담은 뭐가 부담이라는 거지 대체? 하고 봤더니 이 부담을 탁 누르면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상세한 쭉 나온다는 거죠. 해당 글에. 그걸 막 읽는 거예요.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쫙 훑어보시는 거예요. 마치 후기 풀듯이 쭉 보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부담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담이 발생하는 지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조회사를 검색하고 찾는 이 단계에서 부담스러운 건지, 계약을 할 때 부담스러운 건지,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환불을 하려고 할 때 부담스러운 건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되는 시점. 그러면 어디서 파악할 수 있다? 정성적으로 이걸 다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대상자들 만나서 인터뷰하시고, 질문하시고 해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불만족 요인을 해결하는 게 우리 회사의 미션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뭐로 나오셨나요? 혹시 불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라고 나오셨나요? 검색량이 너무 적어서 잘 안 나오는데? 그때 검색어를 좀 계속 바꿔가면서 돌려보셔야 되는데 그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그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없습니까? 정부 지원 창업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 근데 창업자분들도 꽤나 내피셜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이 아이템을 만들기를 결심했느냐? 내가 본 세상에 대한 사적인 관점, 아주 개인사적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에서 애완견 샴푸, 애완견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긍정 요인들이 나오지만은, 또한 이러한 불만족 요인들이 발생되더라. 근데 이 부분은 즉 뭐냐, 경쟁업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 부담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시점이 예를 들어서 환불받는 시점. 내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 아니면 계약하는 단계에 갔을 때 막상 닥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성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게 진짜 현장에서도 그거 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 표본을 모집해서 그 상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혹은 이용할 예정인 분들 10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런 부가당들이 이런 시점에 발생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이 제품을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건 근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조사까지 했어. 난 조사도 다 했어. 그럼 이제 틈새 시장, 고객, 요거 혹시 작성해 보셨나요? 아니. 요거는 안 하셨고, 여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페르소나 한번 정해보셨죠? 페르소나, 그죠? 이 페르소나는 주 구매층, 단골이면은, 우리 제품을 많이 사주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일 것 같아. 라는 걸 형상화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나요, 오세라님은? 제가 너무 조준을 풀면서 또 하니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를 말하는 페르소나 어떻게 나오셨죠? 뭐 이름, 나이, 뭐 성별, 뭐 20,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20, 30대 초반의 여성. 좋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그리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가족은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은 워라밸이랑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으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 뭐냐면 아까 저희 얘기했잖아요. 우리 초기 창업자예요. 초기 창업자라서 일단 내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서 물건 떼서 이렇게 유통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런 아이템들은. 근데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부의 지원 대상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나름 스타트업 이 시대에 맞는 창업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1년차, 2년차에 대대적으로 유통을 할 수 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제품을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드는 연구기간도 필요하고 그걸 테스트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금을 펀딩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1, 2년차에 그게 다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초반에는 우리 제품이 어떤 계층한테 먹힐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오세라님이 죄송하지만 20, 30대 여성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20살 여자 여학생하고 25 여학생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여성들이 25대면은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아마 24, 5부터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나 나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벌써 늙겠냐,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런 얘기 안 해? 여자들이 특히나 꺾어지는 50이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20살하고 25은 또 처지가 다릅니다. 근데 20살에 이제 대학 와서 이제 열심히 뭐 공부하고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하고 뭐 자격도 따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뭘 전문성을 가질까 그런 꿈에 막 부풀어있는데 25은 뭐예요? 그거 다 거쳐와서 어느 회사가 있을까? 또 부족한 스펙은 뭐가 있을까? 상황이 너무너무 틀려. 그것도 또 보세요. 25 여자하고 28 여자는 또 틀려. 25 여자는 취업하고 대체로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28 여자는 이미 취업했어. 그럼 솔직히 남자들보다도 취업 빠르기 때문에 직급도 어느 정도 돼. 그러니까 회사 내에 막 끈착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상사, 부하,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결혼 안 한다면 뭐 집을 구한다든지, 주택대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 옛날처럼 이렇게 뭐 취업 준비할 때처럼 막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이게 안 돼. 회사 다니니까. 약속 잡으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약속 잡으려면 한 2, 3주 전에 잡아놔야 돼, 최소. 왜냐면 만나기 힘드니까. 교통편 한 번 이동하는데 한두 시간 걸리니까. 처지가 엄청 다르죠? 그렇다면 뭐 이제 30대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틀리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20, 30대 여성이라고 다 묶으신 거예요. 욕구가 다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그거는 아직 페르소나가 안 끝난 거예요. 페르소나 작업이.
그래서 페르소나를 일단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일단 내가 제품을 나름 테스트 해볼 만큼 만들어놨어. 이거를 어떤 계층한테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보세요. 그럼 좁혀질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먼저 이거 해볼까? 취업 준비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제 직장 다니는 한 2, 3년 차?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신 유부녀? 다 다르죠, 상황이. 그걸 그렇게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말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사업계에서 쓰시는 분들이 정말 이걸 모르고 30, 40대 남성, 40, 50대 여성 이걸 진짜 많이 써요. 이건 고객 분석을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뭐냐면 고객 분석을 이 사람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테스트도 안 해본 거 솔직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딱 테스트 했으면 그 40, 50대 이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 그걸 조심하십시오. 네. 조준형은 어떻게 나왔어요? 30대 초반의 남성이고 회사원이고 1인 가족이고 라이프 스타일은 출퇴근을 하고 퇴근 후에는 강아지와 산책하고 잠들기 전에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나름 라이프 스타일을 되게 상황을 좀 구체화시키셨네, 그죠? 네.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까지도. 근데 아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30대 초반이요. 30대 초반? 네. 오케이, 좋아요. 구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잡스톱이다.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산책 후 강아지를 씻길 때 나는 빠르고 걱정 없이 강아지를 씻기고 싶다. 그래서 나는 편하게 씻길 수 있다. 좀 세분화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는데, 세분화?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요 세분화는 뭐냐면, 욕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분화를 하면은, 먹어도 되는 샴푸를 3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껌도, 입냄새 없애려고 씹는 껌이 있고, 그죠? 톡톡톡 터지면서 이렇게 좀 씹는 식감이 재밌는 껌이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커피 향이 나는 껌이 있고, 그렇잖아요. 세 개가 목적하는 바가 좀 다르다니까? 껌은 같은 껌인데, 하나는 구취를 제거하려고, 하나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한다. 그리고 저기 지문 계시는 분들 있죠? 동대문에. 그런 분들이 껌 많이 씹으신대요. 수분 섭취하려고 막 잘 껌을 씹는데. 그 사람이 또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껌인데 이렇게 세분화가 되더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저도 걔는 안 키워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강아지 산책 후에 다시 얘를 상황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강아지 산책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하는 것들을 편하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 중에서 씻는 거가 하나 있을 거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목줄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책 후에 여러 가지 정리하는 활동들로 봤을 때는 상황들이 몇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한다든가. 샴푸는 사실 저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욕구를 하나를 방향성을 잡고, 이 욕구를 가지고 3개 더 팔아먹어보자는 거. 다른 뭐 연계 시리즈 상품을 만들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3개 정도 만들어서 팔면 이게 다 팔릴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잘 팔리는 애가 하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걔를 키워야지. 그쵸?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보형을 주는 거지, 이제. 3개 정도 이렇게. 다 풀어서 이제 테스트 해봤더니 A 제품이 가장 수요가 높아. 재구매도 높고.
근데 B 제품하고 C 제품은 한 번 제공에 한 번 했더니 더 이상은 안 사. 그 알고 보니까 뭐 비용이 부담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기능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대. 그러면은 A 제품 살리고 나머지 제품 이거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고객의 욕구들을 세밀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는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나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실험해볼 대상 정도로 염두에 두고 짜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니즈 캔버스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왜 짚어드리냐면 어제 오늘은 요거 쓰시느라 바빠가지고 요 점검하실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짚어드린 겁니다. 자, 브레인 라이팅 또 진행하셨죠? 그죠? 오세라님은 브레인 라이팅 주제를 뭘로 잡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식물을 이용하여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물을 이용하여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까?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건 저도 해당이 되네요. 저도 혼자 샀는데 제가 뭐 짐을 많이 안 갖다 놔서 집이 좀 횡해요. 그래서 저도 소파에 가만 앉아 있다가 저도 가끔 생각, 화분을 좀 놔둘까? 식물을 놔둘까? 근데 그런 거 놔두면은 생화 같은 거 놔두면 관리하기 힘들 텐데 근데 집에 너무 집에 너무 자연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저도 하거든요. 어떻게 공감 가는 주제인가? 좋아요. 조준영님은?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시킬 때 걱정 없고 빠르게 시킬 수 있을까? 좋네요. 좋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쭉 나오셨죠?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 각각 나온 것들은 나름 스펙으로 정리를 하셨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오전까지의 스토리 맞습니까? 네. 브레인 라이팅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면 뭐뭐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 A, B, C에서 쭉 적으셨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같이 팀으로 하시기 좋은데 적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또 다른 사람이 보태주고 하는 식으로 이 브레인 라이팅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별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다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들이 다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이디어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룹핑해서 카테고리화 분류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지만 어떤 연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브레인 라이팅에서 나온 그 각자 개별적인 아이디어에 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뭐냐면 체계적 발명사고라는 기법을 적용해 볼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가지 기법을 우리가 브레인 라이팅 때 적었던 각각의 아이디어에 다 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추려서 하실 수도 있는데 5가지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뭐냐면 핵심 제거, 요소 분할, 다수화, 그리고 과제 통합, 속성 정도 5개의 기법을 적용해 볼 건데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독일에 이제 특허 분석하시는 분이 2만 건 특허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허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발명이잖아요. 그죠? 발명인데 한 40가지의 패턴으로 어떤 것들이 발명되더라는 거예요. 특허 나온 제품들, 특성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서 뭘 뺐더니 이게 또 새로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능들을 똑같은 기능을 더 추가했더니 예를 들면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면도 기능, 면도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성능이 좋아지고 비싸지죠, 그죠? 그거는 면도나 알이랑 똑같은 기능 늘린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 다수화라는 기법을 적용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발명의 패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40가지나 되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또 40가지 딱 살펴보니까 또 겹치는 것들도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추리고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5가지로 정리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나온 게 핵심 제거 요소분할 다수화, 과제통합, 속성, 의존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드리고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 장표로 정리를 할 건데, 요 장표는 아직 안 그리셨나요? 그리셨네요? 좋습니다. 예. 먼저, 핵심 제거. 핵심 제거인데, 여러분들 그 리모컨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 봤을 때는 텔레비에 리모컨이 없잖아요. 그죠? 텔레비 리모컨이 없어요. 근데 리모컨이 생기면서 TV에 붙어있던 어떤 기능을 뺏어온 거예요? 전원 버튼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고, 그래서 TV의 전원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어디로 다 옮겨갔어요? 리모컨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그죠? TV 전원을 직접 눌러서 끄는 경우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핵심 기능들을 가져오든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트위터, 우리가 인터넷에 글 쓸 때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 쓰잖아요. 길게도 쓰고. 근데 유독 트위터는 희한해. 트위터는 뭐가 있어요? 글자 적는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 그게 어떤 하나의 그 사용 패턴, 이 트위터라 서비스를 즐기는 방식으로 만든 거죠. 그건 뭐냐면, 뭘 제한시켰냐면, 글 쓰는 양을 제한시킨 거잖아요. 그죠? 무궁무진하게 원래 다 쓸 수 있는데, 어디든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는, 그죠? 그렇게 글 쓸 수 있는 기능, 핵심 기능을 제거하거나, 제약하거나, 그랬을 때 트위터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고, 아이팟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팟 셔플 뭐 들어보시죠? 아이팟 셔플?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VCR 하면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에 들어있는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형화가 안 돼서 소형화하는 게 기술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안 돼서 원래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는 어떤 것 기계도 기억나세요? 예. 비디오빵 아세요? 비디오빵이라고? 예.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 기계들이 크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요즘에는 DVD라고 얇은 플레이어로 줄어들고, 이게 급해요. 지금은 어떤 형태예요? 거의 CD 한 장짜리 돼 있죠? CD 한 장만 싹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거 케이블을 TV나 노트북에 탁 연결하면은 플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 DVD 플레이 하시면 요만한 게 나옵니다. 요만한 게.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뭐 불필요한 것들 뭐 옵션 같은 거 다 빼고 결국은 이거 CD 트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뭐 부가적인 것들 그거 왜 필요하냐.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딱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템도 핵심 제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아이템에서는.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뺄 수 있는 거. 아니면 제약한다라든지. 고민해보시고,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핵심 제거 기법은 일단은 제품 서비스 내부 요소를 일단 목록화시켜 정리를 해요. 왜 정리하냐? 불필요한 거 빼거든요. 목록 중 요소 하나 선택 후 없다는 상상을 한다. 부분 또는 전체 제거.
그 결과 나타나는 컨셉 시작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뺐을 때 이게 자꾸 눌러나와. 중요한 부품 기능을 뺐을 때 어떠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심 제거를 한다는 다른 기능으로 대체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와이퍼 있죠, 와이퍼. 와이퍼를 뺄 수 없을까? 와이퍼 소모품이고 와이퍼 맨날 갈아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죠? 와이퍼를 뺀다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 접근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래 응당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없앤다는 쪽으로 파격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와이퍼를 빼? 그러면 사람들이 얻는 혜택은 뭐예요? 그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와이퍼를 오래되면 저기 스크래치 나고 저기 유리에 그쵸? 근데 대신에 와이퍼가 빠졌으니까 다른 걸로 뭐가 대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뭐가 들어갈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들이 내가 현재 없으니까 감히 그런 상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술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일단은 과감한 상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격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어폰도 마찬가지. 이어폰에 사람들이 음방 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줄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할 수 없을까요? 저는 안경을 끼는데 이 안경은 저는 이제 오래 껴가지고 가끔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여름이나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땀 나고 하면은 이 걸리적거려. 태가 이게 대가 안경 대가 안경대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면 안 되나? 안경대 없앨 수 있죠. 근데 그 안경대가 없은 대신에 뭐가 좀 채워져야 될 거예요. 근데 뭘로 대체되거나 채우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지언정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라는 거예요. 파격적 제안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제거. 언론에도 나오는 안경에서 다리 제거. 그리고 이제 셀프 서비스, 이제 서비스 관점을 한번 가보죠. 서비스 관점으로. 주유소, 슈퍼마켓, 공항, 은행에는 당연히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직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인력을 한번 제거해보면 어떨까? 해서 나오는 게 요즘 무인 점포잖아요. 무인 카페. 무인 점포, 무인 카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몇 년 새에 많이 늘었어. 이게 는 게 여러 가지 포스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문화적 성숙도에 영향도 있지만은 또 인건비 부담이 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여건이 어려워지면은 때로는 우리도 뭔가 핵심적인 것들을 빼서 비용적인 부분들을 절감하거나 세이브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핵심 제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서비스 관점에서. 혹은 안경에서 다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새로운 컨셉으로 기존 제품에서는 전혀 대응 못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세상에 선보일 수도 있다. 아마존, 넷플릭스, 오프라인 제거. 이 얘기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어릴 때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만화책이 됐건 비디오가 됐건 이거는 어디 가서 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연체료 들어보셨어요? 책방 연체료 들어봤어요? 책방 연체료 이게 늦게 갖다 줘서 돈 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면 만화책을 이제 학교에 가져가면은 애들이 나 그 며칠만 보고 줄게 하고 또 늦게 갖다 줘 가면 책방 연체료 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본다는 거는 가서 빌려와서 오프라인 매장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건데 아마존, 넷플릭스는 오프라인 매장 없앴잖아요. 그죠? 이거 다 온라인화 시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케아에서는 뭘 뺐어요? 원래는 우리가 가구는 전통적인 우리 인식은 가구는 완제품을 사는 게 우리 전통적인 인식이에요. 맞죠? 그런데 조립을 안 해준대. 그냥 자재만 가져가래.
대신에 싸게 줄게. 대신에 스타일도 좀 괜찮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케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재고라는 거는 제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 혹은 그 제품이 유통하는 단계 전반적인 이 공급사슬 과정에서 뭔가 한 단계를 제거하는 과정. 여기서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립하는 제조 공정을 소비자들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우리는 안 하고 핵심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들이 조립하는데 비용 발생 안 하니까 그거를 구매하는 가격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제거. 우리도 그러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영감을 올 듯 말 듯 하지 않았지, 그죠? 말씀하시고 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 화면이. 아, 화면이 질문이 아니었구나. 난 질문 주는 줄 알고, 너 고마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핵심 제거예요, 핵심 제거. 여기 또 사례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원래 여기 이제 음악 얘기들이 나오죠, 음악. 예전에는 이제 믹싱이라든지 그런 걸 녹음하는 장비라든지 기술도 요즘은 발달이 많이 돼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다 진화하니까.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같이 합주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녹음해서 원테이프로 탁 해가지고 틀리면 다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놀면 뭐하니 봤잖아요. 놀면 뭐하니. 유재석 이렇게 드럼 치고 그럼 드럼 비트 사운드 따로 따가지고 다른 사람 연주할 때 배경을 깔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연주하고 개별적으로 연주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들을 어떻게든 이 정신 뭐냐면 혁신이라는 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기존에 하는 것들을 비트는 접근, 파격적 접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혁신이란 말이 되게 거창하다. 혁신이란 말이 마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면 엄청 공학적으로 점수가 있는 사람들만.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것들이 비트거나 아니면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들이 또 혁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나 우도 좀 덥네. 아침에 춥더니. 그 다음에는 요소 분할기법인데, 요소 분할. 요소 분할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과정을 할 때는 일단은 기존의 제품들 스펙들을 한번 잘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인테리어 소품 아니에요? 인테리어 자연 나무예요? 뭐예요? 반려식물 키트. 반려식물 키트. 그러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려식물 키트가, 그럼 기존에 비슷한 제품들이 있어요? 네.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체계적 발명상을 적용하려면 일단 기존의 제품들이 우리보다는 뭔가를 더 많이 준비를 해놓고 완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소한 경쟁 제품 걸 갖고 와서라도 그들이 내 제품 혹은 서비스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쭉 나열해보는 거예요. 제품 키트에 들어가는 것들, 제품 키트를 포장하는 포장재, 그리고 이거를 주문하는 단계, 주문하는 과정에서부터 배송하는 과정, 사후 처리, 그리고 어디 나중에 리뷰를 올린다든지 전반적인 과정들을 목록하게 쫙 시켜보는 거예요. 그 목록을 보고, 요걸 빼볼까? 요거를 더해볼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 분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다음 이것을 곱해서 여러 개로 복제.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다음 이것을 여러 개로 복제. 그래서 간단한 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도기. 면도날을 여러 개 늘릴수록 이중날에서 삼중날이 더 성능이 좋고 삼중날보다 오중날의 성능이 더 좋잖아요. 그쵸? 이 성능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질레트 이중날 면도기 틀에 2. 사진의 다소화 기법, 다초점 안경, 양면 테이프, 접착력 늘리는 거죠.
3단 전구. 당연히 3단을 하니까 밝기가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소를 분할해서 늘릴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건 없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 기존에 있는 기능을 더 늘려서. 마찬가지로 목록을 꼭 작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통합. 제가 요거 방금 말씀드린 다수화기법, 다수화기법. 그 다음에 과제통합. 과제통합기법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분야라든지 서로 다른 기능을 합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해하기 쉬운 게, 버스 있죠, 버스. 버스의 기본 기능이 승객들을 태워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다 주는 게 본 기능이잖아요. 근데 요즘 버스들은 다른 기능이 하나 더 붙었어. 그게 뭘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올해 복이 있을 겁니다. 버스가 또 어떤 기능을 할까요? 버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버스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움직이는 광고판이잖아요. 광고판. 원래 버스가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버스가 또 광고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버스 회사의 수익 모델이 하나가 더 느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연의 기능이 있고, 이 과제통합 기법으로 광고라는 걸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결국 광고라는 건 사람들 눈에 띄게 하고 각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접근이 과제통합. 아이폰 앱스토어라든지 플랫폼 서비스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떻게 과제통합이 되냐? 플랫폼 같은 서비스들은 뭐냐면, 거기에 뭔가 수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그걸 공급하는 사람하고, 한 공간에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수요랑 공급자를 한 공간에 모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몽이라고 들어보셨죠? 크몽. 안 들어보셨어요? 크몽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재능마켓이라고, 우리가 일반 업체나 회사 같은 데다가 요청은 비싸잖아요, 회사들. 근데 프리랜서들은 조금 싸거든. 그리고 프리랜서가 대응이 더 빠른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 프리랜서들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수요자들, 그리고 좀 빨리 받고 싶은 수요자들, 이런 사람들 엮어주는. 그래서 크몽하고 또 비슷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순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폰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는 앱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누군가는 그걸 쓰기 위해서 수요하고, 그걸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앱스토어에서. 이게 통합시키는 거예요, 과제 통합을. 그리고 과제 통합 이것도 있는 물건에 담긴 QR코드에,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QR코드에 담아서 점수. 근데 이런 얘기 뭐냐면, 관광지,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무슨 머그컵이라든지, 어떤 기념품을 판매를 했을 때, 그 기념품에 QR을 박아놓고, 거기 파시는 분이 이 기념품을 만들게 된 유래에서부터 역사, 이런 설명을 다 맛깔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 알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재미나고 맛깔나게 전달할 수 있게 온라인상에 비디오 클립이라든지 설명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QR로 딱 찍었을 때 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품에다가 그 제품의 유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붙여서 제공한다. 과제 통합. 근데 이 과제 통합은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안 해서 그렇지 본능적으로 다들 이렇게 아이템 만들 때 자연스럽게 쓰세요. 요 방법들을. 근데 이런 개념화를 딱 알고 접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아, 난 지금 과제 통합을 한 거구나. 아, 난 지금 다수화를 한 거구나. 요소 분할을 한 거구나. 이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속성을 좀 마지막에 속성을 좀 뭐냐면 제품의 기능, 서비스의 기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여기 나왔네. 와이퍼인데 요즘 와이퍼가 또 반응하는 와이퍼, 강수량이 반응하는 와이퍼. 비가 적게 오면은 지가 강수량 체크를 해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질 때 제품의 기능이나 서비스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위치 정보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진주에 있다가 뭐 맛집 추천해주는 앱을 깔았어. 근데 이 앱에 GPS 내가 동의 다 하고, 근데 이 앱에 좋은 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진주에 있다가 만약 대구에 출장을 왔어. 그래서 대구 톨게이트를 딱 지나자마자 이 앱이 얘 지금 대구 왔네? 근데 자동적으로 갑자기 띵동하고 아, 대구에 오셨군요. 대구의 맛집 정보 알려드릴까요? 아, 그래, 지금 점심 먹어야 돼. 오케이. 누르니까 대구 맛집 정보가 탑5가 탁 보여집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추천하는 맛집이 그 지역에 맞춰서 추천한다. 그게 속성 이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개념들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아, 내가 요소 분할을 따먹구나. 내가 지금 다수화를 하고. 아무튼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핵심 제거, 그리고 요소 분할이면 안 돼요. 요소 분할은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프린트죠, 프린트.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잉크를 따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카트리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또 흑백을 꽂는 건 이렇게 또 잉크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쓰고, 제가 그걸 쓰고 있거든요, 지금. 또 엄청 편하더라고요. 통이 한 요만한데, 그게 한, 얼마지? 몇천 장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만한 통, 만 얼마인데, 아무튼 그 되게 요즘 잘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요소 분할은 프린터랑 잉크 카트리지, 가전제품하고 리모컨.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붙어 있는 버튼 기능들을 리모컨으로 분할시키는 거예요. 분할했을 때 사람들이 얻는 편익은 뭐예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요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강제적으로 요 기능들을 하나씩 다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 아이템에다가. 그래서, 반려식물 키트에다가 핵심 제거, 강제로 한번 적용해보고, 요소분할 강제로 적용해보고, 다수화 강제로 적용, 과제 통합 속성도 다 강제로 적용을 한 다음에, 우리 그래도 두 분 팀이시죠? 두 분이서 논의해서 요거는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시장성 5점 줘, 5점. 그런데 시장성 5점 주는데 가만 보니까 인터넷 뒤져보니까 유사한 게 있네. 경쟁업체에서 좀 유사하게 하는 게 있네 하면은 경쟁력이 어때요? 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해보자. 우리도 후발 주자로서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들어가야 될 자금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너무 복잡해 많아. 그럼 실행 용이성이 떨어진다? 높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은 체크. 이 정도면 우리도 한 달 정도 준비하면 바로 일단 테스트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한두 달 있다가는 일단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실행 용이성이 높다. 4.5점.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